얼마 전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호주,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 15개국의 나라가 함께한 다국적 연합훈련 탈리스만 세이버가 진행되었는데, 이번 탈리스만 세이버의 훈련대장인 데미안 힐 호주 육군준장은 한국산 무기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산 다연장 로켓인 천무의 성능은 정말 압도적인 무력입니다. 그리고 포병장교로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중에 천무의 실사격 시연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방금의 연설은 한국의 다연장 로켓인 천무의 성능을 보고 난 뒤 인터뷰에서 데미안 힐 호주 육군 준장이 한 말입니다. 천무의 칭찬에 이어서 데미안 힐 준장은 한국군에게 한국군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한국은 이번에 K9 자주포와 장거리 로켓 포병 체계를 호주에 처음으로 배치해 실사격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파트너들과의 상호운 융성에 대한 향상을 입증했다라고 말하며 한국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군이 상당한 규모로 참가한 것은 한국과 호주 양국의 국방관계에 대한 성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합동훈련은 이때까지 한 훈련과 비교했을 때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한국의 해군은 2021년에 처음 참가를 한 적이 있고, 올해는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과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을 파견했으며, 해병대 역시 처음으로 참여해 한국산 명품 무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의 실시간 훈련 역시 실시하며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와 마리논 상륙기동 헬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해병대는 K55 자주포를 보내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고성능 미사일 무기인 천무를 해외에서 보였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우수한 무기 체계를 연합훈련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시킴으로써 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무기는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아권은 물론이며 유럽의 여러 나라들 역시도 한국의 방위산업 물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훈련에 선보이는 무기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 천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천무가 있기 전에 한국에서는 구룡이 있었는데요. 구룡은 1970년도에 한국에서 최초로 만든 다연장 로켓으로서 최근까지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노후화와 시대에 뒤떨어지는 능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다연장 로켓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그렇게 구룡을 모티브로 2013년에 새롭게 개발한 다연장 로켓이 바로 천무입니다. 2013년에 처음 개발한 천무는 2015년에 한국군 전체에 실전 배치가 되었는데요. 한국의 강철비라고도 불리는 천무는 31톤 트럭에 로켓 무기가 탑재되어 이동해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천무는 구룡보다 더 발전된 스펙으로서 사거리와 정확도, 화력면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실제로 천무는 시험 사격에서 1분에 12발을 연속으로 발사하며 12개의 표적을 모두 제압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무에는 크게 5가지의 탄 종류가 있는데요. 239mm 유도 로켓은 GPS가 장착되어 있어 정확도가 상당히 높고, 227mm 유도탄은 1개의 자탄에 900여 발이 탑재되어 있고 한 번의 타격으로 축구장 3개의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 로켓의 사정거리는 약 80km나 되며, 이는 40에서 7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보다 더 높은 키로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천무의 장점 중 하나는 구룡과는 다르게 차 안에서 조종이 가능하며 차체가 모듈화되어 있기에 개조와 군수의 지원이 편리하며, 발사대에 크레인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포탄을 내려서 싣지 않고 자동으로 장전이 가능하게 되어 빠른 공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천무의 장점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장거리까지 공격이 가능한 사정거리, 세세한 부분까지 타격할 수 있는 고도의 정밀도, 크고 강한 화력을 가진 미사일인데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고기동성, 그리고 빠른 장전까지 할 수 있는 전투 지속성 무기인 구룡을 능가하는 것은 물론 세계에 내놔도 전혀 꿀리지 않는 전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방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개량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현무의 업그레이드 상황을 말하자면 239mm 유도 로켓의 사정거리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200km 이상 떨어진 표적 12곳을 한 번에 동시 타격을 할 수 있게 되어 한국군의 화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잘 알 수 있듯이 포병 및 지상군의 장거리 타격에 대한 능력은 군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러한 무기의 사정거리의 강화는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한층 더 올려주는 좋은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무의 성능에 대해서는 이미 해외에서 한국보다 먼저 알고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실제로 폴란드에서 한국의 천무를 주문해 많은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천무를 주문한 폴란드를 본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천무를 무려 288대를 주문했다고 하더군. 조만간 제대로 붙어보려는 생각인 건가 봐. 폴란드 군대는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군무기를 사들이니 더 재밌어질 것 같네. 이제부터 폴란드는 군사적으로 강국이 될 거야. 방금 관련 기사 읽고 왔는데 저 시스템으론 290km 범위까지 미사일이 커버할 수 있다고 했어. 홀리, 저런 MLRS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저 중에 일부는 크레인이어도 좋을 것 같네. 한국에는 하이마스가 없지만 정확하게 같은 로켓 공간이 있대. 한국은 그런 로켓을 제작하는 라이센스도 있지.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7,683개의 로켓을 제작해왔다고 하더군. 한국이 그 정도 수의 무기를 제작해왔다는 걸 알게 되니 그동안 방산산업 분야에서 평가절하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야. 와, 미쳤다. 정말 폴란드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국방력이 센 나라가 된 거 아니야? 러시아 같은 나라가 이웃이니까 아무리 많이 무기를 사놔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 독일이나 미국이라면 한국과 다르게 탱크 구입했다고 기술 교환 같은 건 안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 그리고 구식 무기들은 아마 다른 나라에 점차 넘길 거라고 생각이 드네. 미사일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 불필요한 미사일은 절대 없지. 한국은 어서 신무기를 개발해서 사정거리 3000km급으로 계속해서 개발해봅시다. 세계 8대 무기 강국으로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 중국 5위는 영국, 6위 한국, 일본, 독일, 인도, 이스라엘 등등 있지. 한국에는 정말 여러모로 좋은 기회로 보여. MLRS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그 가치가 증명되었지. 그리고 더 궁금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하는데 폴란드는 하이마스도 구입할 예정이라고 해. 그건 미국이 최대한 빨리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한 건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 288대의 천무와 220대의 하이마스니까 총 508 MLRS 시스템인 거지. 그 외에 K9, K2 등이 함께 할 거고 육군에겐 아주 큰 하나의 활력이 될 거야. 이 정도라면 폴란드 동쪽 경계에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 폴란드 군대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앞으론 그럼 좀 나아지려나? 아마도 그렇겠지. 근데 지금 정보로는 그렇지도 않아 보여.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새로운 구매는 계획되지 않았던 거고 일부는 비논리적이기도 하지. 폴란드는 구식 탱크를 갖게 될 것이고 이건 논리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돼. 군대엔 통일성과 호환성이 필요해. 군대는 박물관이 아니니까 말이야. 그래놓곤 국방비에 쓸 돈이 없다고 지저대기만 하고 있지. 글쎄, 일단 폴란드와 한국 모두 이웃 나라들에 의해 오랫동안 괴로웠던 역사가 있지. 그래서 방어를 위해 무기를 사들이는 데에는 두 나라의 생각이 더 맞아서 더 잘 이어지는 거로 보여. 이상으로 한국의 천무를 주문한 폴란드를 본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